네, 외국인의 수급이 주는 힌트라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딱히 시장에서 네. 또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고는 있지 않은데 그 안에 어떤 힌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많이 산 날도 있고 판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특정한 어떤 패턴이 좀 잡히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기간을 좀 늘려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니까 통계라는 게 이제 뭐 하루치, 일주일치, 뭐 한 달치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발음이 자꾸 이렇게 안 되지. 네. 자가진단 키트 후유증인가요? 우크라이나 우려가 이제 다시 재점화된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그럼 이제 어떠한 쪽에 지금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지, 요건 이제 우리가 항상 추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이슈가 현재 이제 다시 이제 불거진 것은 다행스럽게도 1월 말에는 막 긴축 그리고 뭐 수급 불균형 여기에 우크라이나까지 이게 복합 변수로 어우러지니까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오르면 우크라이나 우려가 완화돼서 오르고 또 시장이 하락하면 우크라이나 우려가 다시 또 불거져서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변수는 단일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은 긴축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어느 정도는 지금 진정을 시킨 상황에서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분명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그널의 중심에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제 결국엔 지나갈 이슈입니다. 지나갈 이슈인데 지금이 사실 이제 꽃샘추위처럼 이제 춥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극복하시면 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신용이나 담보대출, 뭐 레버리지 이런 거 특히 주의하시죠.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제 한두 차례 더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물량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털린다, 이건 사실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 부분 잘 관리하시고 일단 시장을 좀 볼게요. 네. 자, 보세요. 벌써 여기서 시그널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우려 때문에 시장이 다시 흔들리지만 코스피는요, 변동성은 있지만 3일 연속 양봉이라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가가 시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원하게 뻗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다면 아직 우크라이나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좀 뜯어보죠. 자세하게 잘 보세요. 자, 요 날이에요. 시장이 한참 잘 반등하다가 다시 우크라이나 우려로 주저앉아가지고 솔직히 짜증스러움이 엄청났죠. 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그러니까 2월 10일부터입니다, 여러분. 2월 10일부터. 그러니까 2월 10일부터 외국인이 뭘 했는지를 좀 보자고요. 2월 10일 요 날 이후, 그러니까 요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우려가 재점화돼서 시장이 다시 흔들린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7,500억을 순매수해서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불과 뭐 한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정도면 꽤 이제 외국인들이 누적해서 이제 신압으로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면은 많이 산 것 같지 않은데 누적해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외국인은 코스피를 제법 많이 매수해 주었다. 이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요 2월 10일 이후에 1조 2,300억을 순매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2월 옵션 만기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선물을 무려 5조 원을 누적으로 매도해놓고 굉장히 강하게 하방 사실 이 포지션을 구축해놨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틈을 타서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상당한 매수 기조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물론 우크라이나 우려로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흔들림이 분명히 있지만, 외국인들은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우려가 적어도 매도의 이유는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어떤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우려가 이제 제거됐다, 진정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외국인이 정말로 이제 눈에 띄게끔 뭔가 주도적 수급 주체로서의 어떤 액션을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놓치고서 그냥 우크라이나 우려 때문에 그냥 시장이 흔들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겁을 먹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외국인이 요 흔들리는 구간에서 이렇게 듬뿍 샀는데 그 무엇을 샀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네. 2월 10일 요 기준 이후로 외국인이 매수한 주요 업종을 보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짧게 보여드린 거 있는데 기간을 더 늘려서 의미 있는 구간부터 다시 통계를 내온 거예요. 자, 코스피 1조 7,500억을 샀죠. 이 기간 동안에. 자, 금융업 8,300억, 이거 뭐합니까?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그죠?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창고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듬뿍 사면서 이제 이렇게 눈에 띄게 딱 나타났는데, 최근 제가 또 뜯어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해운주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해운주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해운주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고, 물론 항공주도 좀 사요. 항공주도 위드 코로나의 성격에서 분명히 사주고 있고, 저 운수창고가 이제 갑자기 짠하고 등장한 거 이외에는 기존의 기조는 비슷합니다. 금융업, 전기전자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고 있고, 유통, 위드 코로나 쪽이죠. 철강, 금속, 경기 민감주, 자, 화학, 그죠. 경기 민감주, 음식료, 위드 코로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아쉽게도 지금 이 섹터 중에 성장주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성장주에 베팅을 하지 않고 있고, 자,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위드 코로나 이쪽으로 지금 베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들 섹터가 주도 섹터로 이제 부상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지금 현재 주고 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많은 말들이 쏟아지죠. 뭐 좋게 해석할 만한 기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기사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말들이 섞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상당히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뭐 전격이라는 단어, 뭐 타결, 뭐 합의, 뭐 철군 이런 게 나온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담하게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전쟁이 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지금 치닫는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여전히 시장 대응은 전쟁이 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그쪽에 일단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시장에 그 이후에 계속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우려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고 자기 그냥 매수 그냥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유념해 주신 다음에 우크라이나 우려는 정말 꽃샘추위처럼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그런 숙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네.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고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네.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정말 수밖에 없죠. 변동성이 네. 작고 격변의 시기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요즘 그러면 시청자분들 포트 상담 진행해 보시면 어떤 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종목이 가장 이제 궁금하신데 뭐 어떤 종목이 상담이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냥 카카오, 위메이드, 에코프로베인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6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무려 47% 하락이니까 최근에 좀 반등해서 47%이 사실상 이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메이드도 한번 보면 위메이드도 결국 이제 작년 11월 요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현재 56%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런 뭐 내부자 거래 이슈로 이제 또 이제 뭐 사실은 내부자 거래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성장주 쪽에서 이제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불거져서 더 이제 하락이 가파르게 나왔다라고 보는 건데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지금 40%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 매수가까지 올 것이냐. 뭐 전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매수가 너무 높으면 매수가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물 타도 되냐? 타지 마세요. 물탈도 있으면 다른 거 하세요. 아모레퍼시피, 롯데케미칼 제가 갖고 온 종목들이 다 저쪽에 맞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물 타봐야 그거 얼마나 단가 낮춰지고요. 그죠? 그 물탈돈마저 어떻게 보면 그 물탈돈이라는 게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운신의 어떤 폭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쪽에 베팅하시는 게 맞지 올라올지 반등할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 주식에 그 물타면 그 돈도 그냥 거기 갇혀버리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에 그 시대를 풍미한 종목들은 그냥 뭐 제 생각은 그냥 당분간 안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 안 된다는 건 물론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뭐 트레이딩으로 뭐 넣다 뺐다 하는 거는 뭐 될 수 있겠지만 다시 추세를 잡아가지고 뭐 이제 이전 고점을 뭐 간다. 사실 이 계산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다른 쪽에서 벌써 다 이제 새로운 꽃이 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수급에 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더 이상 이제 우호적인 어떤 수급들, 특히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고 사실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만 놓고 보면 되게 단기낙폭 과대기 때문에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정말 시장의 메이저 수급들은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제가 다 수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매도해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것도 우크라이나 우려가 완화가 되면 어느 정도 또 강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너무 고점에 이 매수하신 분이라면 그 가격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저는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섣불리 물 타봐야 예를 들면 비중이 뭐 30%인데 거기서 5%, 10%물 탄다고 해서 단가 얼마 내려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이 종목은 차라리 그러면 길게 보유하실 거면 너는 그럼 다음 사이클에 만나자 하고 지금 사이클에 좀 맞는 쪽으로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정말 이들 종목으로 계좌가 100% 꽉 차 있는 분들이라면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 예,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좀 그래도 계좌가 물린 상태에서 신용이나 뭐 미수나 이런 거를 안 쓰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어떤 시점에선 이걸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줍니다. 기약이라는 걸 주는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그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상담 신청을 많이 받는데 정말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신청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사례가 있어서 요걸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효성 OMB 이게 언제냐면 2월 최근에요. 효성 OMB 오늘 1,400원에 100% 매수했는데 5분 만에 8,000원대로 급락했어요.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요? 너무 황당해서 미수 매매인데 어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신호등 파란불에 이렇게 딱 차 멈춘 거 보고 건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언제 퍼스트 클래스에서 제가 뭐 이제 미수 뭐 신용 이런 걸로 뭐 고점 종목 뭐 몰빵 추격 매수 이런 거 권장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퍼스트 클래스를 보시는 애청자분이 어떻게 저에게 저런 상담 신청을 하실까라는 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오죽 속이 상하셨으면 저랬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주식 투자 아니에요. 이건 도박이에요. 아무리 주식이 투기성과 사행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서 도박이나 투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차트 한번 볼게요. 효성 OMB.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아마 이날이셨을 거예요. 이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요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요게 언제냐면은 2월 15일 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2월 16일 날 아침에 들어온 거죠. 이분이 1,500원에 사셨다면요. 그날 장중에 23% 정도 급등한 구간이었어요. 요때 이제 이 미수로 요걸 이제 사셨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후두둑 떨어져 갖고 이제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우려가 갑자기 장중에 완화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가 근처에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아마 이거 그 미수 해결 못 하셨으면은 아마 반대 매매 아마 나가셨을 건데 정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실 거면 퍼스트 클래스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약에 이걸 갖다가 고점 대비해서 22% 하락을 했는데 이걸 그냥 원금만 가지고 접근하셨다면 그냥 22% 정도만 물렸으면 되는 건데 2배 레버리지를 쓰셨다 그러면 손실이 얼마야? 44%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배 레버리지라 그랬을 때는 66%의 손실인 거고 만약에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4배 레버리지까지 썼다 그러면요. 이거 불과 며칠 만에 88% 손실이거든요. 그럼 이거 사실상 거의 깡통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에 어떤 반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추격 매수나 뭐 신용, 레버리지 이런 걸 제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조급하고 빨리 만회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뭔가 이렇게 뇌동을 하시지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네. 매일 아침 퍼스트 클래스에서 제가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항상 저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포트 상담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네. 신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말자라고 네.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와닿네요. 저희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